검사입니다. 아드님이 중대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72세 어머니가 3억을 송금했습니다. 상가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요. 아들이 나타나 소리쳤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쉽게 믿어? 엄마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내가 무사하다면 그걸로 됐어. 하지만 가슴 한편이 텅 비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으니까요. 박순자는 72살이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32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어요. 남편 김영수는 20해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005년 가을이었어요.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산업재해였죠. 순자는 남편 장례를 치르고 한동안 넋을 잃고 살았어요. 25살이 된 아들 민수가 서울에서 내려와 엄마를 돌봤습니다. 보상금으로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큰 돈이었어요. 순자는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이 돈으로 상가 하나 사세요. 월세 받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어요. 순자는 아들 말을 따랐습니다. 수원역 근처 상가를 8억에 샀어요. 3층 건물이었는데 위치가 좋았습니다. 1층에는 치킨집 프랜차이즈가 들어왔어요. 월세 300만 원이었습니다. 2층에는 미용실이 들어왔고요. 월세 120만 원이었습니다. 3층은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월세 80만 원. 총 월세가 500만 원씩 들어왔습니다. 남은 2억으로는 영통구에 아파트를 샀어요. 깨끗한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32평이면 혼자 살기 넉넉했죠. 순자는 새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민수가 짐을 날라줬어요. 엄마, 여기서 편하게 사세요. 매달 500만 원씩 들어오니까 걱정 없어요. 너는 서울에서 혼자 괜찮겠니? 저야 뭐 회사 다니면서 잘 살죠. 민수가 웃었어요. 엄마만 건강하시면 돼요. 순자는 아들이 기특했습니다. 25에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면서요. 엄마 걱정만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민수야, 너도 결혼 생각 좀 해라. 엄마는 괜찮으니까. 아직 일찍이에요. 민수가 손을 흔들었어요. 나중에 생각할게요. 그렇게 순자는 수원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없이 처음으로요. 처음엔 외로웠어요. 밤이 되면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밥 먹어. 그렇게 부르던 목소리가 그리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요. 혼자 텔레비전을 봤어요. 혼자 잠을 잤습니다. 그래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민수는 매일 저녁 7시면 전화를 했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2~3번이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낸다. 밥은 드세요? 먹었어.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매일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2015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응, 먹었다. 너는? 저도 먹었어요. 짧은 통화였습니다. 길어야 5분이었어요. 하지만 순자에게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민수 목소리만 들으면 마음이 놓였어요. 아, 우리 아들 잘 있구나.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민수는 전화를 했어요. 연말 연시에도요. 태풍이 와도요. 엄마, 저예요. 응, 알아. 오늘 바람 많이 불죠? 창문 잘 닫으셨어요? 다 닫았어. 다행이다. 조심하세요. 순자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45이 되도록 결혼도 안 하고요. 매일 엄마한테 전화하는 아들이요. 친구들이 물었어요. 순자야, 내 아들 아직도 총각이야? 응. 왜 결혼 안 해? 나이가 벌써. 본인이 안 한대. 에구, 그래도 엄마 걱정은 많이 하나 보네. 응, 매일 전화해.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좋겠다. 우리 애들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해. 순자는 웃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자랑스러웠습니다. 2025년 9월이 됐습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계절이었어요. 순자는 여전히 혼자 살았습니다. 상가 월세로 500만 원씩 들어왔어요. 예금도 1억 정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시세도 올라서 5억쯤 됐죠. 상가는 15억까지 올랐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이었어요.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7시에 오는 전화요. 엄마, 저녁 드셨어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9월 15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순자는 저녁을 먹었어요. 김치찌개에 밥 한 공기였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라 대충 차렸어요. 설거지를 했습니다. 벽에 걸린 디지털 시계를 봤어요. 오후 6시 30분이었습니다. 30분 후면 민수 전화 오겠네. 순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저녁 뉴스가 나왔습니다. 경제 뉴스였어요. 순자는 잘 모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화면만 봤어요. 시계를 또 봤습니다. 6시 50분이었어요. 이제 10분 남았네. 순자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안경을 꺼내 썼어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없음. 문자 메시지 없음. 민수가 오늘 무슨 회식이라도 있나?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7시가 됐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어요. 순자는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드라마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핸드폰만 쳐다봤어요. 7시 10분이 됐습니다. 여전히 전화가 없었어요. 순자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전화가 없지? 1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았는데요. 7시 20분이 됐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민수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갔습니다. 뚝, 뚝, 뚝.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신호음이 계속 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어요. 고객님의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또 음성사서함이었습니다. 왜 안 받지? 순자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전화해. 보내기 버튼을 눌렀어요. 메시지가 전송됐습니다. 하지만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어요. 순자는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읽음 표시가 없었어요. 무슨 일 있나? 순자는 걱정이 됐습니다. 10년 동안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9월 16일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잠을 설쳤어요. 계속 민수 생각만 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났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은 핸드폰 확인이었습니다. 화면을 켰어요. 어젯밤에 보낸 문자 메시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읽음 표시 없이요. 부재중 전화도 없었어요. 순자는 불안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또 음성사서함이었어요. 순자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세수를 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어요. 잠을 못 자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아침을 먹어야 했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그냥 물만 한 잔 마셨습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시간이 느리게 갔습니다. 오전 9시가 됐습니다. 순자는 생각했어요. 회사에 전화해볼까? 하지만 망설여졌습니다. 혹시 민수한테 피해가지 않을까요? 엄마가 회사에 전화하면 민수가 창피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됐습니다. 순자는 결심을 했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수첩을 꺼냈어요. 거기에 민수 회사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민수가 알려준 번호였어요. 엄마, 급한 일 있으면 여기로 전화하세요. 순자는 그 번호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이 처음이었어요. 핸드폰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갔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응이응 건설입니다. 젊은 여자 목소리였어요. 김민수 대리 좀 바꿔주세요. 김민수 대리님이시죠? 잠시만요. 대기음악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잠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고객님, 다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민수 대리님은 오늘 휴가입니다. 순자는 멈칫했습니다. 휴가요? 네, 어제부터 사흘간 연차 사용 중이십니다. 아? 순자는 당황했어요. 그런데 저는 연락을 못 받아서 혹시 급하신 일이신가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순자는 서둘러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휴가를 갔구나.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민수는 휴가 갈 때마다 미리 말해줬거든요. 엄마, 다음 주에 휴가 써요. 어디 가니? 제주도 갈 거예요. 친구들이랑.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이렇게요. 그런데 이번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순자는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휴가 간 거니? 엄마한테 말 좀 해주지. 걱정된다. 보내기를 눌렀어요. 메시지가 전송됐습니다. 하지만 읽음 표시는 뜨지 않았어요. 순자는 핸드폰을 소파에 놓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아침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계속 민수 생각만 났습니다. 어디 간 거야? 왜 연락이 없지?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순자는 밥을 먹지 않았어요. 입맛이 없었습니다. 오후가 됐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밤이 됐어요. 여전히 민수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온갖 나쁜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어요. 새벽 2시가 됐습니다. 순자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깜깜했습니다. 가로등만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순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또 음성사서함이었어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도 연락 안 오면 생각하기 싫었습니다. 9월 16일 저녁 6시였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이틀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민수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순자는 화들짝 놀라 핸드폰을 봤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2로 시작하는 서울 지역 번호였습니다. 민수가 다른 번호로 거는 건가? 순자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어조였어요. 박순자 여사님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이부 김철수 검사입니다. 순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검사? 검찰? 손이 떨렸어요. 저 무슨 일이십니까? 검사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댁의 아드님 김민수 씨가 현재 중대 금융범죄 사건에 연루돼 있습니다. 순자는 숨이 막혔어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으십시오. 검사의 목소리가 더 냉정해졌어요. 이 통화는 녹음되고 있습니다. 만약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시면 여사님도 공범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공범이요? 저는 아무것도. 일단 설명 들어보십시오. 검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김민수 씨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세탁 통로로 사용됐습니다. 피해 금액이 18억 원에 달합니다. 현재 피해자들이 고소한 상태고요.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순자는 머리가 멍해졌어요.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어요. 여사님, 검사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실 때가 아닙니다. 저희도 아드님이 직접 가담했는지 확인 중입니다. 계좌가 도용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하지만 현재로서는 명백히 아드님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습니다. 검사가 계속 말했어요. 구속영장 청구 직전 상황입니다. 순자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구속? 검사님, 우리 아들은 절대 그런 짓을. 그래서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여사님. 검사가 말을 끊었어요. 아드님을 살리려면 저희 수사에 협조하셔야 합니다. 저는 뭘 하면 되죠? 먼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검사가 물었어요. 지금 아드님과 연락되십니까? 아니요. 어제부터 연락이 안 돼요. 그렇죠. 검사가 대답했어요. 저희가 아드님 소환해서 조사 중입니다. 핸드폰도 압수했고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수가 지금 검찰에. 그래서 연락이 안 됐구나. 모든 게 설명됐어요. 휴가도요. 연락 두절도요. 검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여사님, 아드님 휴대전화 조사하고 있습니다. 통화 기록 보니까 매일 여사님께 전화하시더군요. 네, 매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효자이시네요. 검사가 말했어요. 그런 아드님을 구속시키고 싶지 않으시죠? 당연하죠. 그럼 제 말 잘 들으십시오. 검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이제부터 여사님 자산 내역 파악이 필요합니다.
자산이요? 네. 공식 수사입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수원 영통구 아파트 한 채 있으시죠?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수원역 근처 상가 한 채. 검사가 계속 말했어요. 예금 1억 원. 맞습니까?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내 재산을 다 알아? 여사님, 검사가 물었어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좋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아드님 계좌 동결을 해제하려면 담보금이 필요합니다. 담보금이요? 네. 계좌에 3억 원 준비하십시오. 순자는 귀를 의심했어요. 3억 원이요? 네. 검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피해 금액이 18억이니까요. 일단 3억만 담보로 잡으면 아드님 불구속 기소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예금 1억 있으시죠? 검사가 말했습니다. 상가 담보로 대출 받으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 은행 가십시오. 상가를. 여사님, 검사의 목소리가 냉정해졌어요. 아드님 구속시키고 싶으십니까? 아니에요. 그럼 내일 오전까지 계좌에 3억 준비하십시오. 검사가 말했습니다. 제가 내일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검사님 그런데. 그리고요. 검사가 말을 끊었어요. 지금부터 아드님께 절대 연락하지 마십시오. 왜요? 수사방해 행위로 간주됩니다. 검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드님 연락하시면 오히려 아드님 불리해집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사님 전화번호도 파악했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혹시 아드님께 연락하시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수사 방해로 여사님도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순자는 공포를 느꼈어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현금 준비하시고 기다리십시오. 제가 전화드리겠습니다. 검사님, 우리 아들. 걱정 마십시오. 검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협조만 잘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드님 곧 풀려나실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민수가 지금 검찰에 18억 자금 세탁, 구속영장,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순자는 생각했어요. 민수가 그럴 리 없어. 우리 아들이 범죄를 저지를 리가. 하지만 검사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어요. 검찰에서 전화한 거잖아요. 계좌가 도용됐을 수도 있다고 했어. 그럼 억울하게 조사받는 거잖아.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살려야 한다고요. 3억?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구속되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은행 가야지. 9월 17일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한숨도 못 잤어요. 밤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3억을 어떻게 준비하지? 예금이 1억 있었어요. 나머지 2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가 담보대출. 검사가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순자는 새벽 6시에 일어났어요.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은행이 문을 여는 시간은 9시였어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어요. 순자는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8시가 됐어요. 순자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신분증, 도장, 통장. 8시 30분이 됐습니다. 순자는 집을 나섰어요. 은행까지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천천히 걸어갔어요.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은행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순자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몇 명 서 있었어요. 나이 든 분들이 많았습니다. 9시가 됐습니다. 은행 문이 열렸어요. 순자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번호표를 뽑았어요. 대출 상담이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불렀어요. 34번 고객님. 순자는 일어나 창구로 갔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대출 상담 받고 싶습니다. 어떤 대출이신가요? 상가 담보대출이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담보 대상이 어디신가요? 수원역 근처 상가입니다. 순자가 대답했어요. 현재 시세가 15억 정도 돼요. 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마나 필요하신가요? 2억 원이요. 직원이 순자를 쳐다봤습니다. 급하신 일이신가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급해요.
혹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보이스피싱은 아니시죠?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왜? 아니에요. 순자가 서둘러 대답했어요. 가족 일로 급하게 필요해서요. 직원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요즘 보이스피싱 피해가 많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이. 아니에요. 순자가 말을 끊었어요. 제 아들 일로 필요한 거예요. 그렇군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청서 작성하시면 심사 후 승인됩니다. 이르면 오늘 오후에 나올 겁니다. 순자는 신청서를 받았어요. 빈칸을 채워 넣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직원이 받아서 컴퓨터에 입력했어요. 상가 등기부등본 필요한데요. 가지고 계세요? 집에 있어요. 그럼 가져오셔야 해요. 순자는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서류함을 뒤졌어요. 등기부등본을 찾았습니다. 다시 은행으로 갔어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심사 나오면 전화 드릴게요. 순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전 11시였어요.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핸드폰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순자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오후 2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은행이었어요. 고객님, 대출 승인됐습니다. 순자는 안도했어요. 감사합니다. 지점 방문하셔서 계약하시면 됩니다. 순자는 다시 은행으로 갔습니다. 계약서를 받았어요. 두꺼운 서류였습니다. 직원이 설명했어요. 여기에 서명하시고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순자는 서류를 읽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됐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서명을 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어요. 대출금 2억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고객님, 직원이 말했어요. 10년 만기 대출입니다. 2년간은 거치 기간이라 이자만 내시면 돼요. 월 8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3년 차부터는 원금하고 이자 합쳐서요.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월 300만 원 정도 내셔야 합니다. 300만 원이요? 네. 8년 동안 나눠서 갚으시는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객님, 직원이 다시 말했어요. 정말 보이스피싱 아니시죠? 요즘 계좌이체 사기가 많아서. 아니에요. 순자가 말했어요. 제 아들 일이라니까요.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은행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5시였어요. 집에 도착해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예금 통장에 1억, 대출 통장에 2억, 총 3억이 준비됐어요. 순자는 그 숫자를 바라봤어요. 이걸로 민수를 구할 수 있다면 곧 검사에게서 전화가 올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오후 6시가 됐습니다. 순자는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검사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6시 30분이 됐어요. 여전히 전화가 없었습니다. 순자는 불안했어요. 언제 전화하신다고 했지? 7시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어제 그 검사 번호와 달랐어요. 순자는 서둘러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사님, 저예요. 검사 목소리였어요. 아, 검사님. 준비하셨습니까? 네, 계좌에 준비했습니다. 순자가 대답했어요. 잘하셨습니다. 검사가 말했어요. 이제 가상자산으로 송금하셔야 합니다. 가상자산이요?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걱정 마십시오. 검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제가 알려드리죠. 지금부터 제 말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네. 핸드폰 보고 계시죠? 네. 제가 지금 문자 메시지로 링크 하나 보내드릴게요. 검사가 말했어요. 그 링크 눌러서 앱 깔으시면 됩니다. 네. 잠시 후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파란색 링크가 있었습니다. 문자 받으셨죠? 네, 받았어요. 그 링크 누르세요. 순자는 링크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앱 설치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화면에 뭐가 보이세요? 앱 설치라고 나와요. 맞습니다. 설치 버튼 누르세요. 순자는 버튼을 눌렀어요. 앱이 다운로드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기다렸어요.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다 됐어요. 좋습니다. 이제 앱 열어보세요.
순자는 앱을 열었어요. 복잡한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영어와 숫자가 가득했어요. 순자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화면 보고 계시죠? 네, 근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괜찮습니다. 검사가 말했어요.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천천히 따라하시면 됩니다. 네. 화면 아래쪽 보세요. 검사가 설명했어요. 버튼 몇 개 보이시죠? 네, 보여요. 거기 중에서 입금이라고 쓰인 버튼 있어요? 순자는 화면을 자세히 봤어요. 한글로 입금이라고 쓰인 버튼이 있었습니다. 있어요. 그거 누르세요. 순자는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이제 뭐가 보이세요? 입금할 금액 쓰라고 나와요. 맞습니다. 검사가 말했어요. 거기에 숫자 입력하시면 됩니다. 3억 입력하세요. 3 다음에 0 8개입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입력했어요. 3-0-0-0-0-0-0-0-0-0-0-0 다 입력했어요. 확인해 보세요. 검사가 말했어요. 3억 맞죠? 순자는 화면을 봤어요. 3억 원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좋습니다. 다음 버튼 누르세요. 순자는 다음 버튼을 눌렀어요. 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뭔가 긴 글이 나왔어요. 이용약관 같은 거였습니다. 순자는 읽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됐습니다. 화면에 긴 글 나왔죠? 네. 그냥 아래로 내리세요. 검사가 말했어요. 순자는 화면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맨 아래 보면 동의 버튼 있을 거예요. 순자는 찾았어요. 작은 체크박스와 동의 버튼이 있었습니다. 있어요. 동의 버튼 누르세요. 순자는 눌렀습니다. 화면이 또 바뀌었어요. 이번엔 계좌번호 같은 게 나왔습니다. 긴 숫자였어요. 영어 알파벳도 섞여 있었습니다. 여사님,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검사가 말했어요. 순자는 화면을 봤습니다. 송금이라는 버튼이 보였어요. 마지막으로 확인 버튼 보이시죠? 네.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게 맞나? 3억을. 손이 떨렸어요. 여사님, 검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빨리 하셔야 합니다. 지금 아드님 조사 끝나가는데요. 담보금 확인 안 되면 바로 구속영장 청구됩니다.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수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확인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송금 완료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여사님. 검사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이제 아드님 사건 48시간 안에 해결됩니다. 정말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걱정 마십시오. 검사가 말했어요. 담보금 확인됐으니까 아드님 불구속 처리될 겁니다. 우리 아들, 언제 집에 오나요? 이틀 안에 풀려나실 겁니다. 검사가 대답했어요. 그때까지 여사님은 아드님께 절대 연락하지 마십시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수사 끝나면 아드님이 직접 여사님께 연락드릴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검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절대 아드님께 먼저 연락하지 마십시오. 수사 방해가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아드님 불리해져요. 네, 절대 안 할게요. 잘하셨습니다. 검사가 말했어요. 이틀 후면 아드님 무사히 집에 가실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민수가 괜찮아지겠지. 순자는 안도했습니다. 3억은 큰 돈이었지만요. 아들이 구속되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이틀만 기다리면 돼. 순자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어요. 하지만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민수 생각만 했어요. 우리 아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검찰에서 조사받고 엄마한테 연락도 못하고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곧 괜찮아질 거예요. 이틀만 기다리면요. 순자는 달력을 봤습니다. 오늘이 9월 17일 수요일이었어요. 이틀 후면 9월 19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민수가 집에 오겠구나. 순자는 그 생각만 했습니다. 9월 18일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또 잠을 못 잤어요. 계속 민수 생각만 했습니다. 내일이면 풀려나는 거지. 새벽 6시에 일어났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날씨가 흐렸어요.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아침을 먹으려고 부엌에 갔어요. 하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그냥 물만 한 잔 마셨어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왔어요. 순자는 화면만 봤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전 9시쯤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순자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누구지? 현관 인터폰을 봤어요.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민수였어요. 순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지금 검사가 이틀 후에 풀려난다고 했는데 순자는 얼른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민수가 서 있었어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손에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여행 가방이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순자는 멍했어요. 너, 지금, 왜요? 갑자기 오면 안 돼요? 민수가 웃었어요. 제주도 다녀왔어요. 순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주도? 네. 친구들이랑 이틀 놀다 왔어요. 민수가 대답했어요. 엄마한테 말씀 안 드리고 갔는데 죄송해요. 그럼, 검찰은?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검찰이요? 무슨 소리예요? 순자는 민수를 집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너 지금 검찰에서 조사받고 있는 거 아니었어? 무슨 소리세요? 민수가 당황했어요. 저 제주도 갔다 왔다니까요? 그럼 왜 전화 안 받았어? 아, 그게. 민수가 머리를 극적였어요. 바다에서 놀다가 핸드폰을 물에 빠뜨렸어요. 방수 기능 있다고 했는데 고장났어요. 어제 새 폰 받아서 방금 개통했어요. 순자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검사는? 검사요? 민수가 물었어요. 무슨 검사요? 순자는 주저앉았어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순자는 어제까지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검사 전화를 받은 것, 민수가 금융범죄에 연루됐다는 것, 구속영장 청구 직전이라는 것, 3억을 준비한 것, 가상자산으로 송금한 것까지. 순자가 말하는 동안 민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그거. 민수가 말을 이었어요. 보이스피싱이에요. 순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보이스피싱? 엄마. 민수가 소리쳤어요.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이라니까요. 무슨, 검사 전화번호 뭐예요? 민수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순자는 핸드폰에서 통화 기록을 찾았습니다. 민수에게 보여줬어요. 민수는 그 번호를 자기 핸드폰에 입력했어요.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잠시 후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번호 검색하면 보이스피싱 번호로 신고된 거예요. 똑같은 수법으로 피해본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민수가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이 번호로 전화 오면 절대 받지 마세요. 피해 금액 수억 원. 순자는 화면을 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검사가 내 정보를 다 알고 그게 다 개인정보 유출이에요. 민수가 소리쳤어요. 요즘 해킹으로 개인정보 다 빼가요. 아파트 주소, 상가, 예금 이런 거 다 해커들이 알아내요.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수가 계속 소리쳤어요. 엄마가 보낸 3억은 어떻게 된 거예요? 가상자산으로. 가상자산? 민수가 고개를 쥐어뜯었어요. 그럼 끝났어요. 무슨, 가상자산은 추적이 거의 불가능해요. 민수가 울먹였어요. 이미 범인들이 현금으로 바꿔서 해외로 빼돌렸을 거예요. 그럼, 순자는 주저앉았습니다. 민수가 물었어요. 3억을 어디서 구한 거예요? 예금 1억하고, 상가 담보대출 2억. 상가를? 민수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엄마, 상가 시세가 15억이에요. 그걸 담보로 2억 대출 받으면. 민수가 계산했어요. 10년 만기예요. 2년간은 이자만 월 80만 원. 그리고 3년 차부터는 원금 이자 합쳐서 월 300만 원씩. 8년 동안이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민수가 소리쳤어요. 왜 그렇게 쉽게 믿은 거예요? 하지만 내가 위험하다고.
엄마가 나한테 확인했어야죠. 민수가 울먹였어요. 전화 안 되면 회사에 전화하든지. 회사에 전화했어. 순자가 말했어요. 휴가라고 했어. 그럼 친구들한테 연락하든지. 검사가 연락하지 말래서. 그게 다 수법이에요. 민수가 소리쳤어요.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쓰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요. 나는 몰랐어. 엄마. 민수가 소리쳤어요. 3억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보낼 수가 있어요? 검사가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순자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민수가 계속 소리쳤어요. 엄마,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민수야. 2년간 이자만 1920만 원이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3년 차부터는 월 300만 원씩. 8년 동안이요.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요? 민수가 소리쳤어요. 3억이 어디 갔는데요? 민수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지금 바로 경찰 신고해야 돼요. 민수야. 엄마, 따라와요. 민수는 순자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엄마. 민수가 소리쳤어요. 왜 그렇게 쉽게 믿은 거예요? 하지만 내가 위험하다고. 엄마가 나한테 확인했어야죠. 민수가 울먹였어요. 전화 안 되면 회사에 전화하든지. 민수는 순자를 차에 태웠어요. 수원 남부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침묵이었어요. 민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도 말을 꺼낼 수 없었어요.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민원실로 들어갔어요. 민수가 창구로 갔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하러 왔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피해 금액이 얼마인가요? 3억 원입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들었어요. 3억 원이요? 네. 민수가 대답했어요. 경찰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조사실로 오시죠. 순자와 민수는 조사실로 안내됐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상과 의자가 있었어요. 경찰관이 앉으면서 물었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순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9월 15일 민수 연락이 안 된 것, 16일 저녁 검사 전화를 받은 것, 17일 3억을 준비한 것, 가상자산으로 송금한 것.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컴퓨터에 내용을 입력했습니다. 검사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죠? 순자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경찰관이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아, 이 번호.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미 여러 건 신고 들어온 번호예요. 그럼 범인을 잡을 수 있나요? 민수가 물었어요. 경찰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왜요? 전화번호가 인터넷 전화예요. 경찰관이 설명했어요. 추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가상자산으로 송금하셨으면. 그럼요. 이미 범인들이 현금으로 환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어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동결 요청은 하겠습니다만. 돈 찾을 수 있나요? 경찰관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죄송합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숙였어요. 보이스피싱 피해금 회수율이 5% 미만입니다. 특히 가상자산으로 송금한 경우는 5%요? 네. 대부분 해외로 송금돼요.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 공조 수사를 해도 추적이 어렵고요. 민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경찰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48시간 이내에 신고하셨으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뭐예요? 송금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어요. 아마 이미 현금으로 환전됐을 거예요. 순자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경찰관이 조서를 작성했어요. 순자가 진술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서명하시고 도장 찍으세요. 순자는 조서에 서명했어요. 도장을 찍었습니다. 수사 진행하겠습니다만. 경찰관이 말했어요.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민수가 물었어요. 그럼 엄마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3억이 날아갔는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보이스피싱 조직을 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 돈은? 회수 가능성은? 경찰관이 말을 흐렸어요. 거의 없습니다. 민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순자는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민수가 시동을 걸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응. 대출 이자가 월 80만 원이에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년간 갚아야 해요. 민수가 말했어요. 24개월. 알아. 그리고 그 이후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원금 이자 합쳐서 월 300만 원이요. 8년 동안 제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갚을게요. 아니야, 민수야. 순자가 말했어요. 내가 잘못한 거니까. 엄마가 어떻게 갚아요? 민수가 말을 끊었어요. 상가 월세 500만 원 중에서 80만 원 나가면 420만 원 남잖아요. 그걸로 생활하셔야 하는데 2년 후엔 월 300만 원씩 나가요. 그럼 200만 원밖에 안 남아요.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민수가 소리쳤어요. 엄마, 이게 다 엄마 잘못이에요. 순자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왜 그렇게 쉽게 믿었어요? 왜 나한테 확인 안 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요? 차는 조용히 달렸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9월 25일 목요일이었어요. 순자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예요. 민수는 서울로 돌아갔어요. 9월 19일 금요일에 돌아갔습니다. 엄마, 저 일해야 돼요. 민수가 말했었어요. 대출 이자 갚으려면. 민수야, 미안해.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짐을 챙겨서 나갔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통화 기록을 봤습니다. 마지막 통화가 9월 14일이었어요. 월요일 저녁 7시였습니다. 그 후로 11일이 지났어요. 매일 오던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자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9월 19일에요. 민수가 서울로 돌아간 날이었습니다. 신호음이 갔어요. 한참 만에 민수가 받았습니다. 네, 엄마.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민수야, 밥은 먹었니? 먹었어요. 일은 괜찮아? 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 바빠요. 민수가 말했어요. 끊을게요. 민수야. 네. 미안해.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 후로 순자는 또 전화를 걸었어요. 9월 21일 토요일이었습니다. 민수가 받았어요. 네, 엄마. 민수야, 주말인데 뭐해? 이래요. 주말에도? 네. 대출 이자 갚아야죠. 순자는 가슴이 아팠어요. 민수야. 엄마, 저 바빠요. 끊을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9월 23일 월요일에도 전화했어요. 민수는 짧게 받았습니다. 네, 엄마. 민수야, 저녁 먹었니? 먹었어요.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요. 바빠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이제 순자는 전화하기가 두려워졌습니다. 민수 목소리가 너무 차가웠거든요. 9월 25일 목요일. 오늘은 전화하지 않았어요. 순자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생각했어요. 내가 바보였지. 검사 말을 그렇게 쉽게 믿다니. 확인도 안 하고 3억을 보내다니. 그때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어요. 아들이 위험하다는 말만 들렸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는 말. 검찰에서 조사받고 있다는 말. 그 말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순자는 생각했었어요. 내가 무사하다면 그걸로 됐어. 아들만 무사하면 된다고요. 돈은 중요하지 않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돈만 날아간 게 아니었어요. 아들도 멀어졌습니다. 매일 저녁 7시면 오던 전화. 엄마, 저녁 드셨어요? 그 짧은 인사말. 이제는 듣기 어려워졌어요.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을 켰어요. 시계가 보였습니다. 오후 6시 50분이었어요. 10분 후면 7시였습니다. 예전에는 민수가 전화하던 시간이었어요. 순자는 기다렸습니다. 혹시 오늘은 전화가 올까요? 7시가 됐어요.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알았어요. 이제 그 전화는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더 아픈 건 아들이었어요.
민수는 지금 매달 80만 원씩 이자를 갚고 있었습니다. 2년 후엔 월 300만 원이 될 거예요. 주말에도 일을 했습니다. 바빠서 엄마한테 전화할 시간이 없었어요. 아니, 전화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엄마 목소리를 들으면 화가 났을 테니까요. 순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하지만 민수는 듣지 못했어요.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비였어요. 차갑고 쓸쓸했습니다. 순자는 창가에 앉아 비를 봤어요. 그래도 민수는 무사하니까. 순자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텅 비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그 짧은 인사 말이요. 순자는 달력을 봤어요. 9월 25일이었습니다. 민수가 마지막으로 전화한 게 9월 14일이었으니까요. 11일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나도요. 두 달이 지나도요. 매일 오던 그 전화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알았어요. 자신이 뭔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을요. 3억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과의 거리, 그것까지 잃어버렸어요.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진 통화. 그게 끊어졌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는 내가 무사하면 그걸로 됐어.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내가 무사해도요. 엄마는 괜찮지 않았어요. 순자는 소파에 앉아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어요. 민수 전화번호를 눌러봤습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은 누르지 못했어요. 민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떠올랐으니까요.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7시 10분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민수와 통화하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순자는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김치찌개에 밥 한 공기였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쓸쓸했어요. 설거지를 하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어요. 하지만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순자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민수 생각만 났습니다. 11일 전, 9월 14일 저녁 7시, 민수가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때요. 엄마, 저녁 드셨어요? 응, 먹었다. 저도 먹었어요. 그래, 무리하지 마라. 네, 엄마도 건강하세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순자는 알았습니다. 그 짧은 통화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요. 하지만 이제는 늦었어요.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세월서랍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